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큐 여보세요의 문현진 멘토, 조비 멘토입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또 오늘 이렇게 또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오늘 시장에 많은 관심사는 브렉시트인 것 같습니다. 오늘 투표를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내일 발표가 되는데 오늘 어떻게 시황이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약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3일 내내 연속 상승을 했지만 브렉시트 투표를 앞두고 1986포인트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조금 투자가 내일 당장 재료가 발표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조금 수익 실현하고 계시고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 이렇다 할 움직임은 나타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정 받고 있는데 수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급을 보면서 오늘 어느 세력들이 많이 매수했나를 본다면 기관입니다. 개인은 2,076억 원 정도의 매도세를 보였고요. 기관이 1,435억 원 정도의 매수세, 그리고 외국인이 190억 원 정도의 매수를 보이고 있는데요. 기관이 많이 사들이고 있다. 어제에 이어서 기관이 조금 많이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브렉시트 어느 정도 지금이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시는데 조금 관망세를 유지하시면서 이게 내일 당장 어떻게 움직일지 모릅니다. 만약에 브렉시트가 결정이 된다 하면은 조금 내려가는 모습 나타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은 조금 관망세 수익을 실현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저가의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은 브렉시트가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크게 요동을 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은 발굴해서 관심 종목에 넣어놓거나 아니면 분할적으로 한번 접근해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삼성전자가 1%대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11% 정도 내려가고 있고요. 한국전력도 0.84% 정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오늘은 조금 강세를 보이면서 0.71%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3.29%로 아주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현대모비스는 보합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1% 정도 하락, 그리고 아모레퍼시픽도 보합권 움직임. SK하이닉스가 오늘 조금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2.58% 정도 올라가면서 반등폭 조금 키워나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삼성물산도 0.41% 정도 내려가고 있고 삼성생명이 오늘 조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3.02% 정도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본다면요. 오늘 신한지주가 0.52%, 기아차가 0.78% 정도 내려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증권시장 지금 주가가 지수가 많이 빠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보험사라든지 은행 업종들이 약간의 수혜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시 반전이 되는 것은 멀지 않았다. 바로 내일 투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주가 흐름 나타날 것이다. 도박성으로 매수를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포스코가 0.73% 정도 하락하고 있고 KTNG가 0%대 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어제에 이어서도 조금 상승하는 모습이죠. 0.48% 정도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코스피 시장 맞춰보고요.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681.04포인트로 마이너스 1.04% 하락 중인데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것이 분봉을 통해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본다면 오전장에 조금 빠지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나왔는데요. 지금 오후장, 지금 1시 이후부터 좀 반등이 나오면서 강하게 2% 빠졌던 부분이 다시 1%로 지금 상승을 전환하면서 거의 지금 절반 정도 하락을 다시 메꿨다. 다시 이제 오후장, 장 마감 때까지 한번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내일 브렉시트에 대한 최종 결과가 나오는 날인데 내일 일단은 나오게 된다면 우리나라 시장으로서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 오히려 저가 매수 황금 시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통해서 좀 그 부분 분위기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셀트리온이 0.31% 하락하고 있고요. 카카오가 마이너스 0.85% 하락하고 있습니다. 동서 역시 마이너스 0.30% 하락하고 있고요. CJ ENM 같은 경우가 오늘 조금 많이 빠졌습니다. 시장이 밀리면서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마이너스 3.33% 하락 중에 있습니다. 메디톡스 0.61% 상승하고 있고요.
바이로메드 역시도 마이너스 2.37% 크게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코미팜, 로엔이 각각 거의 보합권에 유지했다. 0.58%, 0.27%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컴투스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주의 대장주죠. 게임주의 대장주가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게임주 역시도 오늘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컴투스 마이너스 1.82% 하락 중에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역시 갬블링 게임주 관련주죠. 마이너스 1.62% 하락 중에 있습니다. SK 머티리얼즈나 케어젠 또 GS 홈쇼핑 역시 뭐 크게 탄력적으로 주가 상승이 나오진 못하고 있고 0.76%, 0.68%, 0.51% 정도의 상승만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제 코스닥 시장을 좀 살펴본다면 지금 오후장부터 좀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장 마감 때까지 이어간다면 내일 시장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자리를 찾아가면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 부분 좀 염려해 두시고 한번 종목 관심 있는 종목들 한번 매수 기회를 좀 잡아보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한번 확인을 해보았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 상담을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번호부터 고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013-3366-2263번으로 주시면 되니까 언제든지 지금 바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기 앞서서 투자 고지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투자 판단에 참고하실 만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문자 상담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13께서 이제 한국토지신탁이 3,740원, 비중 20%인데, 매수가, 이제 매도가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를 좀 부탁드린다라고 문의 주셨습니다. 일단 한국토지신탁이 이미 이제 개인 투자자분한테 익숙한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기업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토지신탁은 이제 부동산 관련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재무제표를 살펴보니까 이 한국토지신탁이 어느 정도는 매출 이익이 나와주고 있고, 부채도 뭐 적정 수준이고, 유보율도 많이 나오는 걸 봐서는 기업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건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좀 목표가하고 이제 좀 손절가를 좀 잡아드린다면 지금 현재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지표로서는 지금 침체 구간에서 다시 과열 구간으로 올라가는 그 구간 안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4,500원 정도가 되면은 비중의 20%에서 절반 정도를 정리하시는 것이 어떤가라고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좀 이 부분이 시장이 밀려서 손절가가 된다라면 3,2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셔가지고 목표가까지 도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간은 한 달 이번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따라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성공 투자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도 문자로 상담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산업홀딩스고요. 9,700원에 10% 정도 보유하고 계신다. 매도를 해야 되는지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1042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지금 9,700원이라고 한다면은 수익을 어느 정도 이렇게 챙길 수 있었던 구간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수익 조금 실현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고로는 거의 한 30% 정도까지 올라갔었는데 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하셨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지금 매도하기보다는 본전가까지는 한번 기다려보자라고 의견을 드릴 것 같아요. 지금 장이 굉장히 이렇게 위축이 돼 있어요. 브렉시트를 앞두고 있어서 우리 장 지금 매수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졌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매수를 하려는 사람보다 현금 비중이 많아지다 보니까 팔 때 그냥 내려가게 됩니다. 원래 팔 때 누군가가 사줘야지 가격이 유지가 되는데 사주질 않으니까 팔기만 팔고 사는 사람이 없어서 가격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종목들이 거의 이런 대부분 이런 양상을 조금 보이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산업홀딩스도 마찬가지로 기업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앞으로 매출도 좀 기대가 되고 있고 특히나 우리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으로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지주사가 우리산업홀딩스인데요. 그렇다면 지금은 잠시 조정을 받는 구간이다. 그러면 매수가 9,700원까지 내려올 때까지는 보유 한번 해보고요. 9,700원이 된다면은 손절이 아니라 내 본전을 지키는 겁니다. 9,700원에서 매도를 하시고 다시 한번 저점에서 들어가서 수익을 조금 챙기는 전략도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보유 의견 드리고요. 일단 목표가로는 12,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다음 문자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9님께서 팜스토리 1750원에 30%, 비중 30%, 손절가와 목표가 부탁드린다라고 문의 주셨는데요. 일단 팜스토리에 대한 기업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한다면 팜스토리는 이제 가공육, 이제 식품 관련주 종목이 되겠는데요. 지금 뭐 흐름이 매우 좋은 상태인데 어떻게 매수하셔가지고 지금 비중 30%라서 조금 시장이 밀리면서 어느 정도 좀 밀렸는데 지금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본다면 이 부분이 사실 흐름이 꺾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들고 가는 것을 좀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시장이 밀리면서 떨어졌는데 이 부분이 시장이 반등이 나와서도 떨어지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지금 시장이 밀리면서 떨어지는 종목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떨어지고 혹시 내일이나 시장이 반등이 나왔을 때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제가 손절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는데 그 부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조금 더 가져가셔도 되겠고요. 저는 1,500원 정도의 손절가 정도를 잡아두시고 이 부분을 좀 이탈하고 내려간다면 추가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비중 30%는 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중 한 10%나 15% 정도는 좀 정리를 하고 다시 떨어졌을 때 올라갔을 때 조금 추가 매수를 통해서 이 부분을 조금 물타기를 통해서 좀 하락세를 좀 많이 줄이거나 조금 계좌 수익률을 조금 완화시키는 것은 어떨까라고 좀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를 조금 잡아드린다면 이전 고점이 2,300원 정도의 목표가를 예상해보시고 잡아보시면 되겠다. 뭐 손절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2,300원까지는 한번 예상해볼 수 있겠다라고 문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한진해운이고요. 매수가가 3,300원의 비중 80%라고 1893님께서 보내주셨네요. 3,300원이면 굉장히 오랜 기간 조금 마음 고생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손실 폭이 약 30%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해운업이라든지 요즘 조선업종들이 상당히 많이 죽어있던 상태에서 구조조정과 어떻게 살려보겠다라는 의지를 굉장히 많이 정부에서 내놨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까지 조금 반향을 일으키거나 성과가 많이 보여지진 않고 있기 때문에 뭐 대국민 사과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한진해운이 매수가 3,300원까지 올라오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조선업종을 살려내려는 노력 아직까지 계속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한진해운을 투자하셨다면은 저는 조금 현대상선을 조금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굉장히 흐름이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 현대상선이 대장주다 보니까 상선이 움직임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한진해운, 현대상선 같이 한번 보셔야 되고 현대상선이 지금 요즘에 좀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해운 동맹에 가입한다라는 것 때문에 오늘 지금 상한가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그 영향으로 한진해운도 오늘 조금 상승 흐름 나타내면서 조금 슈팅이 한번 18%까지 올라왔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진해운 자체가 뭐 개선이 됐냐, 되지 않았냐라고만 본다면 한진해운 자체는 아직까지 개선되기가 아직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물타기를 하셔서 비중이 80%인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손절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조금 묻어두시고 장기적으로 보시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한 1년에서 2년 정도를 바라보신다면은 매수가가 아니라 이제 조금 수익을 보면서 4,000원대까지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조금 인내심을 가지시고 지켜본다면 해운업 그리고 조선업종은 충분히 수익을 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예, 종목 궁금하세요? CMG 제약. 네, CMG 제약 혹시 비중하고 매수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네. 5,700원에 40%입니다. 네, CMG 제약 5,700원에 40% 문의 주셨는데, CMG 네. 제약이 현재 지금 많이 올라와 있고, 제약바이오 쪽이 많이 올라와 있다는 사실 혹시 시청자님 알고 계신가요? 예, 올라와 있다가 조금 내려가는 거 보고, 네. 올선 받치고 이러면 안 낫겠나 싶어서 한번 들어가. 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려보면, 근데 한 가지 좀 질문 드려본다. 5월 달에 매수한 거세요? 얼마 전에, 4일 전에 매수하신 거세요? 한 3, 4일 전에. 3, 4일 전에요? 네, 좋습니다. 근데 좀 비중이 40%이기 때문에 지금 혹시 TV 보고 계신가요? 시청자님? 예, 네, TV 보고 계시면 제가 차트를 한번 띄워드려 볼 테니까 어느 위치에는 좀 봐보시겠습니까? 제가 네. 이제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지금 차트를 띄워드렸는데, 여기서 좀 계좌가 40%라면 조금 잠이 안 오시지 않을까. 만약에 좀 내려가면 비중 40%다 보니까 계좌가 조금만 손실이 나도 크게 손실이 날 텐데,
이 부분 조금 불안하지 않으세요? 떨어지게 된다면? 만약에 올라갈 수도 있지만 떨어지는 부분도 우리가 예상을 하고 가야 하기 때문에 비중 40% 뭐 부담되지 않으신다면 상관없겠지만 부담이 된다라면 좀 줄이고 가시는 것은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 그렇습니까? 근데 뭐 네. 결국에는 이제 시청자님께서 이게 비중이 줄여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심리적 부담에 따라 다르니까 어떻게 좀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떨어지면 네. 저는 조금 더, 지금 선에서는 한 6,000원까지는 가겠나 싶어가지고. 네, 6,000원까지도 뭐 저도 역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네, 조금 더 떨어지면은 좀 더 매집을 해가 물타기를 해볼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비중 네, 40%에서 물타기를 하신다고요? 예, 예. 네. 비중 40%에서 일단 물타기를 하게 되면은 비중이 더 커지는데, 예. 근데 이제 자리도 이렇게 매수할, 이제 다시 좀 재투자할 자리가 좀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익을 날 수 있다 하더라도 위험적인 측면은 또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시청자님. 예, 예, 네. 예. 그래서 물타기는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만약에 떨어져서 문제가 됐을 경우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예. 비중이 40%니까 나중에 잘 되면 너무 좋지만, 물론 그렇게 돼야겠지만, 만약에 떨어질 경우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게 심리적으로 위험해요. 좀 그래서 예. 현명하게 좀 투자를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좀 잡아드린다면 지금 예. 본가일 때, 지금 평균 단가에 지금 있을 때 비중을 조금 줄여보시는 거는 어떠실까요? 예. 어제도 조금 모르는 것 같고 해서. 네. 조금 더 그러면 6,000원 넘어가면 한 6,000, 지난번에 누가 상담할 때, 다른 방송에서 상담할 때. 네, 그럼- 6,700원. 네, 그러면은 6,500원 때는 가면은 들고 나오면 된다. 이랬는데. 네. 그래서 내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 네, 그러면은 제가 비중을 좀 줄이시는 걸 원하시지 않으니까 제가 6,000원 아까 말씀하신 6,000원 자리에서 예. 6,000원 자리에서 수익 실현을 하시고 만약에 문제가 되면 제가 손절가도 잡아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손절가 예. 5,000원 만약에 이탈하면 그때는 제 말 좀 믿으셔 주시고 비중을 줄여보시는 건 어떠겠습니까? 예, 그래서 5,000원 밑에라면. 네, 5,000원 밑에라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여보세요? 아, 예, 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아침에 네. 전문가님 현대차 예, 예. 홍보 하시는데 아, 제가 예. 못 들었습니다. 너무 아까웠어요. 아, 아까 다시 말씀해달라고요? 예, 아니, 아. 제가 못 들었고 현대차를 오래 갖고 있었는데 예, 현대차 매수가가 어떻게 되시죠? 22만 원에 30%인데 제가 10%는 손해보고 그냥 팔았는데 그것도 제약주로 들어갔는데 그것도 마이너스가 났고요. 예. 현대차를 지금 들고 있는데 어쩌고 싶습니다. 지금 현대차 매수가가 22만 원에 30% 정도 들고 계시죠? 네네. 아유, 22만 원이 상당히 높네요. 그죠? 네, 한 몇 년 됐습니다. 손실이 한 40% 정도 나셨죠. 그죠? 예, 예. 이게 진짜 뭐 골칫덩어리네요, 지금. 지금 제가 현대차 계속 방송에 나와서 현대차는 하루에 한 번씩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현대자동차가 지금 굉장히 전망이 좋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22만 원까지 온다, 안 온다라고 보다는 현대차가 앞으로 투자할 만한 회사냐, 그리고 지금이 투자할 자리냐라고 본다면 지금은 무조건 사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여보세요? 네네. 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 돈이 상당히 많은 회사예요. 그리고 세금도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많이 내고 있는 회사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되게 조금 저평가 구간이다 해서 제가 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22만 원까지 올라오려면은 적어도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네. 뭐 지금 한두 달 만에 막 바로 올라오진 않을 거고요. 한두 달 만에 막 치고 올라가는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현대차를 들고 계신 만큼 22만 원보다는 이제 한 10% 정도 빼셨다 하셨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여유가 되신다면 지금 가격보다 이제 13만 원대 있죠. 아. 14만 원 이하에서는 추가적으로 매수하셔가지고 예. 평균 단가를 조금 낮추는 작업이 조금 필요해 보여요. 예, 예, 예. 그래서 여유가 되신다면 이제 수입 이제 뭐 좀 저금도 하고 계실 거잖아요. 네네. 현대차를 저금한다라고 생각하고 적금 넣는다 생각하고 14만 원 이하에서 조금씩 모아보시는 것도 좋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적어도 한 1년, 2년쯤 됐을 때는 충분히 수익 어느 정도 챙겨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그래서 22만 원은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적어도 2, 3년 정도는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지만 평균 단가를 낮춰서 하신다면은 한 18만 원대까지만 낮춰도 충분히 1, 2년 안에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조금 바라보시고요. 이 회사 굉장히 좋은 회사고 외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인식이 안 좋아서 저평가 구간이에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조금 더 담으셔도 좋다라는 의견 드리고요. 목표가는 따로 드리지 않고요. 네. 16만 원대 있죠? 네네. 16만 원대가 오면은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 다시 해드릴게요. 아,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수고 네.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진훈생명과학인데요. 네, 진원생명과 혹시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예, 15,400원에 한 20% 됩니다. 네, 15,400원에 20%라고 문의 주셨는데요. 일단 역시 진원생명과학도 제약바이오인데요. 예. 지금 차트 혹시 TV 보고 계신가요? 예, 네, 제가 지금 차트를 띄워드리고 어느 위치에 있는지 좀 봐보시겠습니까? 자, 제가 여기 띄워드렸는데 지금 노란색에 위치한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예, 예. 네, 일단은 한 네, 6월 14일날 매수를 했거든요. 6월 14일이요. 예, 예. 네, 6월 14일이면 이제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예. 지금 뭐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에서 잘 사셔서 저는 뭐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 예.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옆으로 횡보하면서 거래량을 어느 정도 터트려주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지금 요게 제가 좀 그림을 그려드리면 요 박스권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나가질 못하고 있어요. 근데 네. 저는 이 박스권에서 이탈하고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위쪽으로 나갈 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막 손절을 하거나 뭐 지금 수익실은 조금 낮다고 뭐 오래 들고 가는 것보다는 이게 네.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비중을 좀 줄이시는 걸로 추천드려보고 그다음에 이걸 만약에 뚫고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급등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급등을 한번 먹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비중 20% 혹시 부담되지는 않으세요? 아니, 혹시 또 단가를 낮추면 어떻게 추가 매수해가지고? 아,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신다고요? 네, 한 30% 정도 채우면은. 네, 30%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지금 뭐 크게 뭐 떨어진 부분도 아니라서 지금 네. 뭐 30% 정도까지는 괜찮다. 근데 만약에 이제 네. 제가 좀 손절가 잡아드린다면은 지금 박스권 하단이 14,250원을 만약에 깨고 내려가면은 지금 지지됐던 부분이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계속 하락이 나올 수 있어요. 추가 하락이. 그렇기 네. 때문에 여기서 물타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네. 들고 가 있는 상태에서 물타기는 하지 마시고 그리고 만약에 안 깨고 간다면 아까 제가 잡아드린 14,250원을 안 깨고 올라간다면 거래량 동반하고 올라갈 때 한 번 더 수익 실현 그러니까 급등할 때 한번 즐겨보시겠어요? 높게까지 제가 2만원까지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거래량 네. 급등해서 동반할 때 2만원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잡고 한번 대응해 보시겠습니까? 예, 예. 네. 뭐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세요? 아니, 이제 전망이 저기 브라질에서 올림픽 뭐 그런다 그래서. 아, 좀 진흥생명과학이랑 했는데, 올림픽, 네. 지카 아, 지카 바이러스 말씀하시는 네, 거군요. 네, 그것도 지카 바이러스. 그렇죠. 네, 지카 바이러스가 일단 뭐 언제든 다시 한 번 더 붙을 가능성이 있어요. 언제든 뭐 테마로서 다시 만들어질 수 있고, 그다음 또 이슈로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봤는데 이 박스권을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 네. 부분 염두에 해두고 수익 실현 챙길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2만 원 잡아봐드렸어요. 네. 네. 그래서 2만원 정도 되면은, 수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또 내려가게 되면 그만큼 또 비중 정리해서, 뭐, 전략적으로 또 접근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전화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네요. 여보세요? 아, 네, 문자로 상담을 이어가겠습니다. 슈넬 생명과학이고요. 6,080원에 20% 정도 비중을 담아 놓으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일단 슈넬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6,080원이라 하면은 굉장히 매수가 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올라갈 때 죄송합니다. 6,080원에 올라갈 때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조금 수익을 챙길 수 있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내려갈 때 잡았다라고 하신다면 굉장히 감각이 좋으신 게 아닌가 싶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장이 조금 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밀렸지만 분봉상으로 본다면 오늘 밑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장 마감돼서 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일봉상에 꼬리가 이렇게 하나가 나왔죠. 꼬리가 나왔다라는 말은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바닥권에서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끌어올리겠다라는 의지가 상당히 강한 봉 패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장 어느 정도 반등이라든지 조금 횡보하는 모습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슈팅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슈넬 생명과학도 마찬가지로 저는 제약업종을 장기간으로 들고 가기에는 너무 조금 비중이 높지 않나, 그리고 조금 메리트가 없지 않나, 조금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슈팅이 한번 나온다면 약 7,000원에서 8,000원까지 한번 슈팅이 강하게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7,000원 부근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조금 챙겨보시는 게 어떨까, 비중을 절반 정도 줄여보시는 건 어떨까 싶고요. 조금 짧게 내가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요, 저는 7,000원이 아닌 6,600원 선을 드릴 것 같습니다. 약 10% 정도 수익대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줄여서 수익을 챙기자라는 전략을 드리고요. 장기간으로 들고 가기에는 너무 위험하다. 하지만 이번에 7,000원을 돌파한다면은 8,000원, 9,000원까지 한번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반만 챙기시고 절반은 한번 지켜보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상담 잠시 쉬어가도록 하고요.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1985포인트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0.36%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브렉시트가 이제 오늘 저녁부터 투표가 시작이 돼서 내일 아침에 발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섣불리 투자에 어느 정도 이렇게 가담하지 않고 조금 팔아서 현금을 들고 있으려는 욕구가 많이 강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 어느 정도 유지가 됐었는데 오늘 매도세로 돌아섰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은 기관의 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수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개인이 2,417억 원 정도의 매도세를 보이면서 현금 비중을 늘려갔지만 기관이 1,741억 원을 투입하면서 지수 내려오는 것을 어느 정도 방어했다. 그래서 1985포인트에서 지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외국인은 210억 원 정도의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매수 거의 비슷하게 일어났다라고 본다면요. 외국인은 아직까지 관망세가 조금 유지가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할 건 하고, 그리고 저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은 잘 투입했다라고 보여지는 자리인 것 같아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가 1.1%대의 하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한국전력도 1.18%대의 하락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아직까지도 저평가 구간이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좀 더 지켜봐도 좋을 자리가 아닌가. 우상향으로 상당히 잘 가고 있다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횡보 구간에서 58,000원 선이라면은 충분히 매수해볼 만한 한 종목이다. 그리고 앞으로 꾸준히 조금 장기간으로 들고 간다면 수익을 어느 정도 실현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오늘 1,000원이 오르면서 0.7%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현대차는 아직까지도 저평가 구간이고 바닥권에 있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요. 현대모비스가 0.38% 정도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오늘 조금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1.8%대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모레퍼시픽이 0.12% 정도의 하락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아모레퍼시픽 아무래도 화장품 업종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 그러면 조금 쉬어가는 자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이제 고점에서 장기간 횡보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고점 돌파를 하는 것이 관건이다. 45만원 선을 돌파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조금 지켜보자 말씀드리고요. 네이버가 오늘 2.7%대의 상승 흐름, 그리고 삼성물산이 오늘 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2.75% 정도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도 반도체 업종 대장주로서 굉장히 똑똑히 힘을 조금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렇다면 SK하이닉스 지금도 투자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삼성생명이 3%대의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신한지주가 0.13%대의
하락 마감 예상 중이고요. 기아차가 0.7%대의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아차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현대차와 기아차가 동일한 회사다. 이제 거의 뭐 똑같은 회사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고요. 기아차, 현대차 거의 같은 흐름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렇다면 조금 더 우량한 현대차 쪽으로 한번 투자해보는 것도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포스코는 오늘 보합권 움직임, KTNG가 1.18%대 하락 흐름, 그리고 SK텔레콤이 0.24%대의 약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는 현재 680.40포인트로 현재 마이너스 1.13% 하락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 오전장에 좀 빠지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이제 1시 이후부터 다시 한 번 더 다시 반등이 나와주면서 그 부분 흐름 아직 끊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종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통해서 종가에 대한 종가 베팅을 할 수 있는지도 여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뭐 양봉으로 조금 올라오면서 잠깐 하락 이제 음봉으로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 다시 변경돼서 양봉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자세히 좀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세트리온이 현재 마이너스 0.83%, 카카오가 마이너스 0.96% 모두 종목을 하락 중이고 있고요. 동서 또 CJ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이제 4종목이 전체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 반등이 나왔던 부분이 아마도 코스닥 중소형주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 역시 보합권이 0.43% 상승 중에 있고 바이로메드가 마이너스 2.58% 하락 중에 있습니다. 코미팜 역시 뭐 0.29% 상승 중에 있고요. 로엔이나 컴투스 보합권 마이너스 2.28% 하락 중에 있다. 파라데 역시 아까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계속 하락권에 유지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1.62%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단은 크게 변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내일 혹시 또 이런 부분이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일 관심 있게 코스닥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코스닥 내일 좀 더 관심 있게 보고 그 다음에 코스피도 역시 단기 매수적 유효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시장이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저가 메리트를 잡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코스피, 코스닥 시장 조금 조정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많이 고민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양시장 모두 조정을 받을 때는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려가는 것이 가장 최선의 대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자, 오늘 마감, 이렇게 또 장이 마감이 되었는데 마감 지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마감 체결 지수는 코스피가 오늘 1986.6포인트에서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0.3% 정도 하락하면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80포인트를 조금 지켜냈다라는 것에서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기대는 해볼 수 있지만요. 아직은 브렉시트 이제는 눈앞에 바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장 그 투표 결과에 따라서 많이 흔들릴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잔류하겠다라고 한다면 갑자기 급등세가 나올 거고요. 조금 탈퇴하겠다라는 게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급락세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금 비중 조금 챙겨놓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닥 시장은 장중에 상당히 많이 밀렸지만 장 마감 때는 679.7%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1680포인트가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지지 라인인데요. 그 라인을 꼬리를 달면서 3번이나 지켜냈다는 것은 차트상으로만 본다면 앞으로 상승 흐름 나타날 가능성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까지 투표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양시장 마감 체결지수 한번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특징주는요. 코스피 시장에서 SG 충방입니다. SG 충방이 오늘 안희정 씨라고 하죠. 네, 안희정 대선 후보로 안희정 후보가 대선 후보로 거론이 되자 굉장히 많은 정치 테마주가 흔들렸습니다. 오늘 안 흔들려도 되는 종목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오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가면서
장중에는 거의 뭐 20%대 가까운 상승률은 보였다가요, 16%대 상승률은 보이고, 장 마감에는 1.9%대로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슈가 한번 나왔을 때 전부 다 나도 정치 테마 한번 타봐야 되겠다고 매수세가 굉장히 거세게 몰려들었지만, 지금까지 사셨던 분들, 지금까지 미리 샀던 세력들은 이 자리에서 팔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후보 거론을 하면서 조금 정치적인 이슈 한번 끌지 않았나 싶고요. 하지만 대선 후보로 나오겠다라고 했다면요, 충남지사 안희정 씨가 나오겠다라고 했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흐름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테마 접근하실 때는요, 상승할 때 타는 게 아니라 미리 사놓고 상승할 때 파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 테마 할 때는 항상 조심하셔서 저점 라인에서 매수하는 방법들을 조금 고려해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자, 오늘 두 번째 종목은 현대상선입니다. 현대상선이 오늘도 상한가 흐름 나타냈고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냈었는데 그 이슈가 해운동맹 가입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합니다. 해운동맹에 가입을 하게 되면 현대상선 앞으로도 조금 흐름 좋은 흐름이 나타낸다. 이제는 조금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주어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상선이 조금 용선료 협상부터 해서 부채 상환 그런 것들을 지금 해결해 나가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역사적인 저점에 있는 자리에서 앞으로 상승 흐름 나타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2010년에 36만 원짜리였던 종목이요, 지금은 15,000원에 불과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30토막이 났는데요. 지금 자리에서는 한번 매수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 지금 많이 위험하다, 관리 종목이다, 이제는 많이 힘들지 않나, 망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안 망하게 하려고 정부에서 힘을 쓰고 있습니다. 안 망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매수 자리 한번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저께 매수하셨던 분들은 상한가 수익을 조금 봤을 것이고, 상한가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자, 이렇게 코스피 특징주 한번 살펴봤고요. 코스닥 특징주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코스닥 특징주를 오늘 설명드려보겠는데요. 세명전기라는 종목을 특징주로 잡아드렸습니다. 그동안 이제 김해 확장공사 발표가 나면서 김해 확장공사 관련주로 좀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와줬는데요. 오늘 특징주 잡은 것은 올라타라고 특징주로 잡은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번 주 안에 55%라는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 투자에 유의하시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제가 특징주로 좀 잡아드렸습니다. 이제 아침에 양봉이 나오듯이 해서 윗꼬리를 달고 좀 지금 음봉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매도세가 강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전략적으로 이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좀 특징주로 좀 잡아봤습니다. 세명전기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안에가 55% 급등했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해 주시고 투자에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코스닥 특징주를 좀 잡아드린다면 차이나그레이트입니다. 차이나그레이트는 얼마 전에도 제가 또 특징주를 한번 잡아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특징주 잡아준 이유가 이번에는 이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라는 것을 내용을 가지고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나그레이트의 주가는 계속 떨어지는 데 반해서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다시 한 번 더 추세를 돌리면서 반등이 나오지 않는가라고 좀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이 저평가 가격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기간 조정을 좀 거치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손절가가 좀 목표가를 좀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가 1735원을 깨고 내려가지 않는다면은 2150원까지도 좀 바라보지 않을까. 그래서 좀 특징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종목, 세명전기와 차이나그레이트 특징 종목으로 관심 가져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닥, 코스피 양시장 모두 특징도 살펴보았고요. 오늘의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는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브렉시트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그리고 아시아 시장, 전 세계 시장을 흔들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브렉시트이기 때문인데요. 브렉시트가 지금 이젠 잔류를 하느냐, 탈퇴를 하느냐를 두고 굉장히 찬반 공론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탈퇴할 것이다 또는 탈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말은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 국민들은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민자들이 너무 와서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보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분담금을 너무 많이 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EU에 있을 바에는 나가자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요, 보면은 그 반대를 하고 있는 반대 입장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나이가 드신 분들이에요.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조금 벌었던, 자기들이 냈던 세금들이 이민자에게 돌아가고 많은 젊은이에게 돌아가니까 그게 싫다. 그렇게 해서 나가자 하고요. 젊은 사람 쪽에서는 이후에 남는 게 당연하고 좋은 것이다. 그리고 총리도 오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영국은 원래 싸움이 있을 때 피하지 않고 남아서 끝까지 싸우는 곳이 영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를 해야 됩니다라고 총리가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회유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3시부터 투표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안 할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했을 때 조금 당장 한다 하더라도 지수에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치냐라고 생각한다면요. 한다라고 투표가 나오더라도 2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고요. 10년 정도의 앞으로 좀 행보가 좀 결정이 되는데 너무 장기간 거를 단기적인 악재에 담아놨다 그러면은 지금 지수 흔들린 것은 아무래도 조금은 조정받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투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조금 관심을 해보신다면 내일 아무래도 준비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투표 결과는 내일 11시에서 12시까지 나온다고 하니까요. 그때쯤에 어느 정도 장이 어떻게 흔들리는지 살펴보시고요. 그때까지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려놓자. 그렇게 해서 나중에 어느 정도 결정이 되었을 때 현금 넣자라고 말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이슈까지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제 계속해서 상담, 계속해서 진행하게 될 텐데요. 전화번호 고지를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전화는 02-3153-2611, 그리고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013-3366-2263번으로 주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827님께서 성창 기업 지주 3,700원에 비중 15%인데 추가 매수가 가능하냐고 문의 주셨습니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창 기업 지주는 종이 목재 관련 종목인데요. 종이 및 임산물 관련 종목인데 현재 사업하고 있는 것은 합판, 마루판, PB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제 이 영업이익률이 잘 나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현재 지금 건설 쪽이나 마루판 이쪽은 충분히 업종별로는 지금 좋지 않은 모습인데 이 성창 기업 지주는 단독적으로 조금 모습이 좋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재무제표가 거의 31억, 1,773억, 이번 분기에는 454억까지 나오면서 영업이익률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것은 사업 안정망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단순하게 떨어질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기술적 부분을 가지고 또 설명을 드린다면 일단은 이 비중이 현재 15%이기 때문에 좀 거기서 물을 탄다라면은 높게까지는 아니고 20% 정도까지는 좀 허용이 될 것 같은데 30% 정도가 넘어간다라면 좀 비중이 좀 과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잡아드린다면은 만약에 지금 오늘 음봉으로 마이너스 5.39% 하락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음봉에서 들어가기는 약간 위험합니다. 왜냐면 지금 확실하게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더 떨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만약에 음봉이 나오고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매수를 한 15%니까 20% 정도까지 추가 매수가 허용 가능할 것 같고요. 현재 3,300원을 깨고 내려가지 않는다면 추가 매수가 가능하지만 3,300원을 깨고 내려갈 경우는 시장이 반등이 나와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300원을 지키는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본전에서 일부 수익 실현을 하고 이제 목표가는 한 4,000원에서 4,500원 쪽으로 단기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리가 좀 고평가이기 때문에 비중도 조금 더 실을 예상을 한다면은 4,000원에서 4,500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 3,300원을 깨지 않는다면 그만큼 충분히 들고 가서 수익 내실 수 있다라고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타기 내용도 허용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로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세니트고요. 2,480원에 20% 정도 담고 있다. 앞으로의 전망성이 어떨까 뉴스 내용이 있는지 조금 살펴봐달라고 하셨습니다. 세니트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 그리고 재작년 그리고 3년 전에 대비해 3년 전에는 거의 700원대에 불과하던 종목이 지금은 2,480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거의 3배 정도 가량 올라왔는데 이제 앞으로 더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본다면
한다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자동차처럼 이렇게 종목이 하나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멈추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브레이크를 밟는다 해서 바로 서진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 종목은 지금 우상향으로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바로 멈춰서 급락하거나 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약간 횡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횡보할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중요한데, 지금 매수하셨던 가격 2,400원에서 2,700원 라인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과거 차트를 조금 돌려본다면요, 지금 2,400원과 2,700원 라인대에 굉장히 물량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 물량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야지만 올라갈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이 자리 많은 기간 동안 횡보를 하면서 이 물량을 소화하는 작업을 날 수가 있다. 그렇다면은 상승 흐름 나타나기까지는 힘이 많이 필요할 것 같죠. 근데 어떠한 이슈가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주가 급등을 했을 때도 사유가 없었고요. 앞으로 철도 지금 테마가 많이 불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조금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떠한 수에 직접적으로 받기까지는 아직까지 많이 멀었고요. 기대감으로 올라간다라고 본다면 너무 급등을 바라지는 않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보유 의견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2,480원 라인을 뚫고 올라가는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뚫고 올라간다면은 저는 목표가를 2,700원 라인대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물량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기시는 전략, 10% 정도 수익을 챙기자. 그래서 2,700원 라인대까지는 지켜보자.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도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00원대를 손절가로 조금 드려보고요. 2,000원이 깨지지 않고 반등이 올라오고 한다면은 충분히 한번 들고 가보자. 대신에 횡보를 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 혹시 궁금하신가요? 네. 에스텍 파마. 네, 에스텍 파마요. 네. 예. 비중하고 에스텍 파마 평단가도 24,550.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4,550원은 매수하고요. 네. 비중이 35%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에스텍 파마 24,550원에 비중 35%라고 문의를 주셨는데요. 혹시 네. 에스텍 파마 지금 제약바이오 쪽이 많이 올라간 것을 다 알고 계실 텐데, 제약바이오 어떻게 더 올라갈 것이라고 뭐 생각하고 계시고 매수하신 건가요? 아니면 뭐 에스텍, 예. 네. 에스텍 파마만 단독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또 제약바이오가 전체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셔서 매수하신 거세요? 요 하나만 굉장히 이게 좋은 걸로, 그게 진짜 바이오. 네. 그걸 뭐 시험하고. 네. 좋습니다. 다른 거는 비슷한 거 있고 뭐 이러는데 이거는 진짜 바이오로 이제 그럼 제품 만들어서 이게 뭐 임신 시험 중에 있고 이렇게 좋은 거라고. 네. 에스텍 파마 같은 경우는 뭐 말씀하셨듯이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도 흐름 좀 더 저는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물론 제약바이오라는 업종도 있지만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 따져봐도 지금 TV 보고 계시죠? 제가 지금 예. 연봉 차트를 띄웠는데 올라갔다 떨어졌다 또 올라갔다 떨어졌다 그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 흐름 너무 짧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장기 투자나 아니면 가치 투자 하셨다고 생각하고 가져가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장기 투자거나 아니면 뭐 가치 투자 뭐 어렵지 않으신가요? 아니 장기 투자는 어렵습니다. 지금 빨리 이거 매줘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네, 그래서 장기 투자는 좀 어렵고 이제 빨리 수익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좀 잡아드리도록 해본다면 지금 현재 직전 저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직전 저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내일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내일 이제 양봉으로 반등이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좀 반등이 계속해서 좀 나올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제가 한 27,000원 정도 짧게 먹을 수 있는 27,000원 정도는 무리 없이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비중 35%도 뭐 크게 기업적인 측면을 따져봤을 때 그렇게 크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27,000원. 근데 이제 좀 조심해야 될 분이 이거 깨고 내려가면은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좀 비중을 정리하시는 거는 어떠세요? 제가 손절가를 잡아드릴 텐데 21,000원 정도, 21,000원 정도 만약에 깨고 내려가면 아무리 제약바이오라도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21,000원을 안 깨고 올라가면은 27,000원에서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하는 거 전략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지금 제가 네. 보시다시피
24,550원 샀는데 많이 떨어졌어요. 굉장히 네. 떨어져. 쭉 마지막에 지금 좀 올라가가지고 지금 23,050원인데. 네. 그래서 지금 24,550원에서 23,000원까지 떨어져서 좀 심리적으로 좀 부담이 되시잖아요. 떨어졌으니까 아무래도 비중이 35%고. 근데 네. 저는 이 기업이 충분히 좋아 보이고 앞으로도 뭐 제약바이오가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도 있고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또 예, 예. 에스텍파마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도 있고 뭐 거기에 따른 뭐 제약도 상상 실험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만약에 제약 발표 나올 경우 좀 단기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7,000원 정도 그리고 예. 손절가 잡으면 21,000원 정도 그러니까 문제없이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너무 많이 떨어지게 되면 그때 한번 전화 주시고요. 그 위에는 조금 종목 자체에 대한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27,000원까지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좀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축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문자 상담하겠습니다. 후성이고요. 5,960원에 70% 정도 비중을 담고 계십니다. 중장기적으로 조금 봐달라 2012년 8월에 매수했다고 하시네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들고 계셨습니다. 거의 4년 정도 들고 계시면서 이제 거의 본전가까지 드디어 왔다. 그래서 한숨을 조금 돌리나 싶었는데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걱정이 많으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후성 같은 경우에 지금 일단 저는 보유 의견 드리고요.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만큼 충분히 수익 내줄 종목이다. 조금 타이밍이 좋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아쉽긴 하지만요.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지난점 그 매수가를 돌파를 해서요. 7,000원, 8,000원대까지 올라갈 힘이 충분히 모여졌습니다. 지금 기관 굉장히 많이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만 보더라도 연기금에서 상당히 많이 살고 있어요. 연기금은 조금 장기 투자를 하는 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연기금이 이렇게 많이 샀다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조금 바라보지 않을까. 그러면 5,800원대 이상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굉장히 진득하게 많이 기다려 오셨으니까요. 인내심이 많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조금 더 다시 한번 인내심 가지시고 이제는 조금 수익 보면서 기다려보자. 한 8,000원대까지 1, 2년 정도 한번 더 기다려보자 하는데 비중이 너무 높으시니까요. 6,700원대에서는 절반 정도 파셔가지고 수익을 한번 챙겨보자라는 의견 드리고요. 6,700원이 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전략 다시 한번 제대로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 모든 걸 오늘 또 정리를 해보고요. 내일 이제 브렉시트가 결정이 되는 날이니까요. 현금 비중 늘려가면서 조금 대응하시길 바라고 내일도 저희 이 자리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증시큐 여보세요의 문현진 멘토, 두비 멘토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